지난 19대 국회에서 이주민 여성 최초로 배지를 달아 화제가 된 이자스민 전 의원. 당시 몸담았던 한국당을 떠나 최근 정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정의당과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자스민 정의당 인권특별위원장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자스민입니다. 예, 지난 2012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원을 지냈고 최근에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정의당에 입당하셨습니다. 정의당에 입당하게 된 계기와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죠. 계기는 우선 일단 소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갈 수 있는 계기는 우선 아마 많은 언론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무래도 목소리를 다문화에 관련된 다문화 이주민 관련된 그런 이슈화가 그런 이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예. 그거 하면은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다시 여의도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의를 하신 심상정 대표님께서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은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정당이고 정의당은 진보 좌파를 대변할 수 있는 정의당인데 이렇게 이 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냥 단지 이주민을 위한 어떤 선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12년도에 제가 새누리당에 아마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체의를 했었던 당은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빌려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말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 장고를 빌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새누리당도 혁신과 쇄신을 하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는 이자스민 위원장이 정의당에 간 거에 대해서 인재를 놓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에서 활동했던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4년간의 의정 활동은? 네. 그러면 4년간의 의정 활동은 제가 할 수 있는 그때 당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장 아쉬운 거 있으면은 그때 설러름에 걷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걷는 기분이었다. 제가 처음이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되게 조심하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만 아쉬웠었습니다. 예. 다문화 가정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주민들이 위원장님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묻고 또 힘든 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축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목소리가 또 생겼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자차 활동을 어제는 입당을 했지만 오늘은 일을 하고 재기를 하고 시작을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을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날 그런 예정입니다. 만나고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 활동 범위를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예. 위원장님 새누리당에서 활동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응원해 주는 사람도 당연히 계시는데 비판하고 비난하고 악플 다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슬프게도 그러네요. 제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떠났을 때 3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입당하는 그런 소식이 접하자마자 2016년과 이렇게 좀 연장선이었던 그러니까 제 공백 기간이 없어지고 계속 2006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됐던 그런 느낌에 받았습니다. 근데 예상을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걱정을 그에 대한 떨림, 그러니까 거기 걱정을 해서 무서워서 이 활동을 멈춘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악플도 일일이 다 보신다면서요? 네, 지난번에 2012년부터
계속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요. 예. 국회의원의 외국인 출신 국회의원이 이렇게 처음이다 보니까 귀하 국회의원이 처음이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이유 그리고 바꿔달라고 그러는 이유가 댓글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참 이번에도 이렇게 불려고 그랬었거든요. 불려고 그랬었는데 처음에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보자마자 2016년에 그 수준, 그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서까지 내가 지금 읽어야 할 그리고 신경을 써야 할 그런 부분은 아닌가 싶다.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더 이제 댓글을 다 안 읽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이렇게 주변에서도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 읽지 않은 것을 좋다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안 읽은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의견들을 주로 보면요.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절 때 필리핀 퍼주기에만 몰입했다. 이런 비난들이 많은데 그 법안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상으로는 결의안 같은 경우는 누구나 어떤 의원이나 이렇게 빌려에 따라서 만드는 건데 그때 그 결의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뒷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정말 너무 말씀드린 대로 설러름에 걷는 그런 느낌이었다 보니까 너무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그 슈퍼 태풍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태풍이 필리핀에 왔을 때 주변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의안을 안 낼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자스민 의원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바로 결의안을 냈을 텐데 아무 의원이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자스민 의원님이 필리핀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자스민 의원님이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의안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특별하게 필리핀에서만 하는 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좀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의안을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많이 내놓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은 저는 비난을 받고 제 결의안을 통과는 내지를 못했지만 양당의 대표님께서 만든 비슷한 결의안이 통과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결의안이 통과가 된 것도 아니고 저한테는 버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사실상으로는 양당의 대표님이 결정된 그런 결의안을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 제가 필리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그 필리핀 지원 결의안은 이자스민 당시 의원 말고도 100명이 넘는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지금 이자스민 전 의원이 당시 19대 국회에서 올린 법안 686건 가운데 외국인 관련 비율은 3%에 불과한데 아마 오해와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정치인이 그런 욕들을 먹는 것도 숙명이니까요. 그래서 입당식을 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게 되면은 왜곡하게 쉬운 그런 왜곡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 법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색안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입당식에서 그 노회찬 의원이 언급했던 6,411번 버스를 이야기하셨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전에 그에 대한 글을 접했었어요. 입당의 변을 이렇게 만들다 쓰다 보니까 그거를 생각이 났어요. 다시 그 영상을 보게 됐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계속해서 그때 그 노회찬 의원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 대림, 구루, 영등포가 계속 머릿속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많은 외국인이 있는 지역이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가장 많은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게 우연히 일치일까? 아니면은 정말 노회찬
의원님께서 알고서 그런 말씀, 거기에서도 이주민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셔서 말씀을 하신 건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예. 이제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아시나요?라는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의당에서 새롭게 출발하셔야 하는데 지금 직책은 인권특별위원장이시고요. 그 총선 출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갑자기 제가 하는 일이 뭔지는 물어보시는 줄 알았더니요. 저는 총선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없었습니다. 아직 얘기가 나오진 않았습니까? 자꾸 이 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입학을 하는데 입당식을 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지금은 들어온 이유가 이 특위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고요. 예. 그 과정에서 정의당원 여러분들께 그 신뢰가 믿음을 주신다면 예. 뭐 저한테 주시는 그런 역할이 무엇인지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닫아놓지는 그 기회를 닫아놓지는 않지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꼭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되는 것이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야기해 주시죠. 인권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실 지금 생각이십니까? 우선 이제 인권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정들이나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한 그런 일이겠지만 어떻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주민과 선주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요.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는 싶었습니다. 조금 더 서로가 조금 더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은 오히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혐오, 이 자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방법도 함께 모색하고 싶습니다. 예. 그 지방에 가면 갈수록 그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는데 특히 어린 친구들이 차별이나 혐오를 당하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 다문화 2세를 위한 그런 작업들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지난 토요일 날에 자랑스럽게 어떤 아이가 저한테 자기 전화기를 보여주면서 이모, 자스민 이모가 뉴스에서 나와요 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얼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저는 정말 행복하고 자랑스럽게도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저는 바로 걱정을 했었습니다. 애야, 댓글을 보지 말아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듣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인터넷을 있는 글들을 읽을 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 보니까요. 예.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갈 텐데 그걸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자스민 정의당 인권특별위원장이었고요. 1부 수사 마치고 저는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